심화하는 기후변화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 피해도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 동해안의 심각성을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유례없는 폭염과 적은 강수량 등 확산을 키울 조건들이 좋아져 올해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무작정 베어내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사라질 위기의 소나무 어떻게 봐야 할지 뉴스국에서 짚어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솔수염 하늘소 등이 옮기는 제선충이 소나무에 기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는 병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100% 말라 죽지만 치료제는 없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주변 야산에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들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은 사정이 더 심합니다. 제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가 대부분이라고 볼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의 제선충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더한 피해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기준 1년 동안 48만 7천여 그루를 기록한 뒤 2022년까지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90만 그루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까지도 74만 그루에 가까운 피해가 집계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올 여름인데요. 제선충병 매개충들은 고온 건조한 날씨일수록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올 여름 대구 경북 지역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던 반면 평균 강수량은 약 488mm로 평년 수준인 609mm에 비해 20% 정도 적었던 만큼 매개충들의 번식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과 울진 등 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극심한 기후변화에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울진과 봉화에 자리 잡은 금강송 천여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특히 영덕의 경우 올여름 이상기후에 제선충병까지 겹치면서 송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영덕은 이제 제선충의 동해안의 제선충의 가장 선단지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송이 생산지에 아니면 송이산에 피해가 덜 가도록 우리 행정하고 우리 또 민, 관, 우리 조합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방지하는데 중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목이 늘어나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선충 감염 소나무가 급증하다 보니 적기에 베어내지 못하게 되고 작은 외력에도 넘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도 방제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마을숲, 보호수 등 시가지 중심의 방제 작업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매개충 개체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방제 방법을 바꿔서 시가지 위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으로 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단위 방제 사업으로는 더 이상 제선충병을 막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산림청과 광역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피해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위에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어 매개충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포항 지역이나 이게 지역마다 그 기후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온도하고 이런 게. 소나무류는 일단 다 심으면 안 되고 수용 전하니까 화렵수 위주로 해서 기후에 맞는 걸 산주들이 원하는 거 그중에서 뭐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선충병의 확산을 막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추가 감염, 안전 문제 등 위험 요소인 감염 소나무 제거를 통한 예방 활동을 비롯해 수종 전환 등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방제 전략의 적극적인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뉴스훅 류희진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